어떻게 하면 면역을 키우셔서 결국은 우리가 아프고 낫고 하는 것들이 이 면역의 관건이죠. 더 번지지도 않고 재발도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면역인데, 여러분들께 오늘 면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키우고 잘 지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한가요? 예. 지금은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미생물이나 이물질과 같은 외부의 위해 물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장하고 폐 같은 경우는 외부하고 바로 다 접촉이 돼 있죠. 장도 입과 코를 통하고 우리 그 항문을 통해서 그냥 바깥하고 일렬로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입도 폐까지는 그대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면역 키우는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꼽은 것은 걱정을 하지 말고 잠을 잘 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섬유질을 먹는 것과 등 근육을 유지하는 것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꼽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그 섬유질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면역을 키우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토피 질환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아토피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아토피의 원인이 뭔지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뭐 우유에 아토피가 있더라, 내가 뭐 고양이 털에 아토피가 있더라 이런 거지. 그러면 그 고양이 털에 아토피가 있으면 왜 나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느냐? 그렇죠? 정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는 거는 이상 반응,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아토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토피가 왜 일어나느냐? 결과는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아토피 질환을 얘기한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면역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이는 게 바로 아토피예요. 그래서 아토피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지금 면역 반응이 뭔가 혼란이 있고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아토피에 대입하면 우리가 암도 갈 수 있는 거고, 감염성 질환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그 정신적인 질환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불안증 이런 것도 다 면역 질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아토피 질환이 우리 눈에 잘 보이고, 저 사람 아토피가 너무 심하대. 그럼 우리가 저 사람 면역이 좀 뭔가 불균형하고 떨어져 있구나.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 질환으로 아토피를 제가 했습니다. 요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아토피 질환의 그 병률을 이렇게 꼽은 건데요. 맨 위에 33.9%는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 그 결과인데, 이 2012년 이후에는 이 리서치 조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병률, 그러니까 병이 일어나는, 아토피 병이 일어나는 그 유병률이 1등입니다. 세계. 2011년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식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11년도에 세계 그 각각 이 청소년 비율로 해가지고 조사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아토피 질환이 1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통계 내거나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 보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33.9%니까 3명 중에 1명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거고, 아토피 피부염이 23.1이니까 뭐 4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천식 경우는 한 10%니까 10명 중에 1명이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청소년들 우리가 돌을 씹어 먹어도 그 사람들은 뭐 괜찮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건강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데는 무슨 원인이 있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면역력에 교란이 일어나면서 암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질환 아토피 질환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토피는 왜 걸릴까? 몸 안에 있는 그 면역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 몸 안에서. 몸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나를 공격해서 아토피가 나는 건데 이제 이게 나중에 결론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놔두십시오. 아토피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죠. 이거는 코에 가서 코 점막이 약해지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거고 폐에서 약해지면 천식이 되는 거고 또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아토피가 이렇게 두꺼운 살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드라운 살, 그 다음에 이 저기 무릎 뒤에 그 부드러운 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방치된 그 면역 그런 세포들이 이제 이런 피부를 잘못 가서 때리면은 이렇게 두꺼운 데는 잘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우리가 여기를 막 로션을 바르고 치료를 하지만은 그거는 피부를 일시적으로 보호막을 두껍게 하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그 결과와 원인과 결과를 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원인 중에 섬유질 섭취가 부족이라는 그 말이 요즘 병리학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섬유질이란 뭐냐? 사람이 먹었을 때 소화하고 흡수시킬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속을 생각할 때는 내 몸 안의 속을 생각할 때는 이 섬유질이 전혀 필요 없어요. 예. 근데 그 음식 섬유질이 왜 부족하고 그게 부족하게 되면은 아토피가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아토피를 대표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소화 흡수를 보면은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그 두 개의 이렇게 분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분해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 밑에 보면은 이당류에서 설탕이 있고 설탕이 설탕 분해 효소가 돼가지고 포도당과 과당처럼 이렇게 떨어져야지 그게 흡수가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그건 섬유질입니다. 몸 안에 절대 흡수가 될 수 없습니다. 소화라는 거는 이 두 개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소화고 이 각각 끊어진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장은 위장은 이걸 분해하는 역할을 하죠. 분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잘라내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서 흡수될 준비가 되는 소장에서 그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되지 못하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흡수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섬유질이라는 것은 전혀 잘라낼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걸 잘라내지 못함으로써 몸 안에 흡수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멜레치토스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당이 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당, 과당, 포도당. 이것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이 간혹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쓴맛을 낼 경우가 있죠. 이게 사람이 잘 먹지 않는 건데 이제 이게 식물에서 그 곤충들이 섭취한 다음에 분비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섬유질이죠. 절대 잘라질 수 없고 우리 몸 안에서는 잘라질 수 없고 섬유질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 안 되는 섬유질이 있고 우리 사람은 당, 녹말,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먹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섬유질은 누구의 먹이냐? 장내균의 먹이가 됩니다. 섬유질, 식이섬유. 자, 장내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이 장내균이 지금부터 대두가 됩니다. 섬유질의 먹이가 되는 장내균이 있기 때문에 섬유질을 먹어야 된다. 자, 우리 위에서 보면은 당, 녹말, 섬유질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녹말, 전분, 당분 있고 식이섬유가 있는데 식이섬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분해되지 못하고 뭉쳐 있는 건데 탄수화물의 그 세 가지 에너지 원으로서는 녹말이 있고 당분이 있고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식이섬유는 섬유질은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못하고
장내 세균의 장내균의 먹이가 되는 거고, 나머지 두 가지가 소화되고 흡수됨으로써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장에는 100조 마리의 장내균이 살고 있습니다. 요건 선전에 많이 나오죠. 유산균 선전하면서. 이 균은 섬유질만을 먹고 삽니다. 우리 몸 안에 100조까지 이렇게 장내균이 있는 데는 우리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100조까지 있는데 장내에 세균이 있는 거는 분명히 우리 몸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을 때 우리 몸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균도 이뻐해야 됩니다. 네. 장내균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유질을 꼭 섭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섬유질을 전혀 먹지 않는다면 장내균은 굶어 죽습니다. 장내균이 부족 시 나타나는 병은 여러 가지 다른 병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장 안에서는 변비나 염증성 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요. 과민성 대장도 일으킬 수 있고요. 대장암, 대장 내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면역질환으로서는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체질로서는 비만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신적인 문제로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든가 자폐증이라든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섬유질이 부족함으로써 장내균이 결국 부족해짐으로써 나타나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 관련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병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내균의 분포를 보면은 여기 이쪽에 헬스 건강한 사람하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녹색이 많은 건강한 사람은 녹색 그 선이 많이 있죠. 그 녹색 선이 박테로이디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내에 있는 굉장히 유익균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일으키는 이러한 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사람은 건강한데 요 초록색이 좀 적은 사람 보니까 아토피 피부에 있는 사람은 초록색이 적죠.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이라든가 장내 좋은 균들이 많이 살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내균이 부족함으로써 이렇게 아토피가 올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장내균이 중요한 이유는 장내균은 제2의 뇌입니다. 제2의 뇌가 바로 장입니다. 미국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거스는 뇌에서 정신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장을 제2의 뇌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뇌와 장이 소통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장내 미생물이 장내 그 세균이 장내균에서 분비되는 그 물질과 장내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 그 다음에 장내 그 세균과 대치하고 있는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 음식 분해물 이런 것들이 장에서 나타나면서 뇌에 영향을 주고 또 뇌에서 이 장에서는 어떤 물질이 생성되냐면은 장에서는 말초신경 뉴런 있지 않습니까? 뉴런이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뉴런의 70%가 장에 존재합니다. 또 장과 뇌는 미주 신경을 통해서 서로 그 신호를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인체 면역세포의 70~80%가 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행복 전달 물질이죠. 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생성됩니다. 해피세스도 많이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95%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장과 뇌가 또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는 뇌의 무게가 우리 몸에 약 1.4kg거든요. 근데 우리 소화기관에 있는 장내균도 평균 약 1.4에서 1.5kg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전체 산소를 100이라고 하면은 그 사용하는 뇌가 한 25%를 사용하고 장도 25%를 사용합니다. 각각 똑같이.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장과 뇌는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고 장을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뇌를 만나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직접 장을 만나지 못하지만은 음식이
장이 제2의 뇌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음식이 뇌를 만나는 곳이 장이고 면역의 70~80%가 장에 있고 그럼으로써 장 면역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섬유질, 식이섬유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95%를 장내균이 만듭니다. 장에 있는 균이 만들어냅니다. 이 행복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식욕을 상승시키고 수면 조절을 하고 기억력, 학습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유질만 잘 먹어도 우울증의 뭐 반 이상 거의 70~80% 이상도 우리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섬유질을 잘 생각해서 챙겨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내균이 만들어서 뇌로 보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면은 이 세로토닌 외에도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한테 흥미를 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학습할 때 집중력을 기르고 기억력 향상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 주의력 결핍, 행동, 과행동 그런 장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많은 이유가 요즘 보면은 섬유질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을 많이 발달시켜서 이런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지 않고 우리가 뭐 인스턴트, 밀가루, 뭐 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섬유질을 거의 먹지 못합니다. 애들 볶음밥 같은 거 해주면은 그냥 그 야채를 다 골라내고 그냥 달걀하고 밥만 먹고 뭐 이런 애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김이나 달걀 아니면은 밥 잘 안 먹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빵 먹고 뭐 시리얼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 어릴 때 뭐 밥 먹고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토피지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우리 반이 70명씩 해서 뭐 10반, 14반까지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죠? 그렇게 많은 1000명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도 아토피라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요즘은 제가 개인 병원할 때는 진짜 대부분 반 이상의 엄마들이 물어오는 게 그런 아토피 질환, 선식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옛날에 우리 보면은 막 어디 저기 백화점 가면 막 애쓰고 누워가지고 뭐 사달라고 그러는 애들 있죠. 그때 보면 대부분 좀 부잣집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부잣집 애들이었는데 걔네들이 결국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때 애들은 부잣집 애들은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야채를 좀 적게 먹고 그때 그냥 뭐 보통 사는 집 사람들은 그냥 김치 먹고 나물 먹고 뭐 된장찌개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섬유질을 적게 먹음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평정하고 마음의 참을성을 갖고 집중하고 기억하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분비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애들이 주의력 집중이 안 되고 행동이 산만하고 막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죠. 요즘에 텔레비 보면 뭐 금쪽 같은 뭐 내 새끼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뭐 달라졌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면역의 한 종류라는 거죠. 95%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장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족함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력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우리 이런 그 불안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주의력 행동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균이 하는 일을 보면은 면역력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의 70에서 80%가 장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균이 그 면역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면역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장내균만 잘 먹이면은 여러분이 오메가3라든가 비타민 여러 가지들
잘 못 드셔도요 장내균이 자기들이 섬유질을 먹고 거기서 분비물을 다 냅니다. 옛날에 그러면 우리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그 진짜 뭐 진짜로 이렇게 뭐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빈곤증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라든가 뭐 그럴 때 사실 뭐가 부족해가지고 잘못되고 그런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밥 먹고 그냥 나물 먹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섬유질만 잘 주면은 오메가3도 그 장내균이 분비합니다. 비타민도 그 장내균이 분비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먹을 것과 장내세균이 적당히 먹을 것을 우리가 먹어주면은 우리 몸이 저절로 그 밸런스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3대 그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러한 물질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고 불안감, 우울증 같은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체질도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비만과 관계되는 건데요. 장내균을 이 둘이 쌍둥이입니다.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쥐인데 한 쥐는 그냥 정상적으로 놔뒀고요. 한 쥐는 장내균을 다 없앴습니다. 없앤 쥐는 이렇게 저절로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만 잘 줘도 이렇게 정상적인 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만이라 얘기하고 뭐 세로토닌 얘기하고 아토피 얘기하지만 이게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는 암과 다 관계가 있는 면역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약간 놓쳤구나 하는 걸 한번 말씀드리긴 할게요. 장내균이 생기는 시기는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먹은 균만 영주권을 얻어서 우리 장에 고착화가 돼가지고 그 1000가지 정도의 균이 정착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유산균이라고 드시고 이렇게 하는 균은 그냥 들어갔다가 내가 계속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균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일주일간 그 먹은 균만 영원히 내 균이 되는 겁니다. 고착화가 돼서 얘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다른 균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게 고착화되지 내 균은 아닙니다. 계속 주입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장내에 1000가지 정도의 균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자연분만때 들어갑니다. 자연분만할 때 그 산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 그 산도를 그 태어나는 길을 통하면서 산도에 있는 균이 한 20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가 그때 흡수를 하면서 200가지 정도의 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자연분만이 있고 응급 제왕절개가 있고 제왕절개가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그냥 아예 뭐 아기가 거꾸로 있으니까 제왕절개하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당신은 뭐 위험하니까 제왕절개하자. 이런 분들은 배가 아픈 일이 없고 그냥 바로 마취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냥 의사 이렇게 수술하면서 이렇게 접촉된 균 그 정도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응급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균이 들어갑니다. 왜냐? 배가 막 아프면서 그때 혈관이 터지면서 그때 거기 나타나는 그러한 균들이 그 혈관을 통해서 아기한테 좀 어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왕절개를 자연분만을 저절로 한 사람은 한 200개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응급 제왕절개 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덜 생기고 아예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하기로 한 사람은 그거보다 더 적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분만이 궁극적으로는 길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면서 초유를 먹으면서 이때 우리 몸 안에 엄마로부터 한 700개 이상의 장내균이 엄마로부터 그 균이 몸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이게 들어가는지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 배가 막 아프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러면 그 혈관이 터지면서 그 안으로 몸 안에 있는 장균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여기 그림에 보면은 메센트릭 림프 노드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임파선을 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혈관을 통해 가지고 그 유선을 통해서 아기가 엄마 모유 수유를 할 때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엄마가 이제 막 배가 고통스럽게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 아마 저를 볼 때는 그때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구사를 가는데 엄마 배가 아물면서 이제 그게 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그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의 그 이제 그 엄마가 아기를 태어나고 배가 다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고 아물었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엄마 몸 안의 장내균은 더 이상 아기를 통해서 유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유 수유 일주일 동안만 그 초유에 있는 그 일주일 동안만 그 장내균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외에 뭐 한 달간 초유에는 이제 뭐 다른 뭐 이뮤노글로빈이나 이런 것들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몸에 영주권을 가지고 정착해야 될 약 그 700~800개의 엄마 그 장에 있는 그 균은 이때 모유 수유를 통해서 그 초유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간혹 무슨 이제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이 유선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모유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 사냥이나 뭐 소의 그런 우유를 가지고 초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장내균은 가열을 하면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내균으로 봤을 때는 사냥이나 뭐 소의 그런 소 우유 같은 그런 것들을 초유를 먹었을 때 이뮤노글로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평생 몸 안에 간직해야 될 그 장내균은 오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장내균이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씨앗을 심어줬고 우리가 장내균을 잘 키우려면은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전에 다 대부분 제왕절개가 아니라 자연분만을 제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섬유질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잘 생각 없이 먹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먹는 거는 결국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알고 행하면은 그게 그만큼 우리의 지식이 되고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걸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사실 섬유질은 대부분 맛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시가 애들이 잘 안 먹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모든 식물, 버섯, 해조리에 있는 것들이 다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셨을 때 고기, 생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섬유질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항암 제품입니다. 뭐가 더 특별하고 뭐가 덜 특별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색깔별로 잘 드시면은 그게 다 항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섬유질의 필요량을 보면은 남자가 이게 몸무게에 따라 틀리는데 남자는 보통 30에서 38g, 여자는 보통 21에서 25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10에서 13g, 이게 이 조사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은 10g도 못 먹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도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섬유질 30g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 보면은 양배추 800g 한 통이 그거 한 통을 다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섬유질 30g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사과는 껍질을 까서 사과 30개를 먹어야지 하루 양을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딸기는 3kg를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고구마는 껍질채로 10개를 드셔야 됩니다. 네, 너무 많죠? 자, 그럼 해답이 없을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요거는 야채, 과일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섬유질 300칼로리의 분포를 보니까 이제 이게 섬유질 분포도에서 밀가루 300칼로리, 쌀 300칼로리, 현미, 잡곡 300칼로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 공기를 280에서 300칼로리로 얘기하죠. 그래서 밀가루 300칼로리에는 1g의 섬유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에는 3g의 섬유질이 있습니다. 현미나 잡곡에는 5에서 10g의 섬유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그냥 뭐 쌀과 잡곡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하루 3끼 먹으면은 그냥 10g에서 30g은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대에 들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의 발전을 하면서 고기 종류나 밀가루 종류, 인스턴트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섬유질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밀가루를 많이 먹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들은 암 같은 것들이, 특별히 아토피나 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 15년, 10년, 15년 전 그때만 해도 암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요한 10년 이내에 갑자기 이렇게 암들이 많아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쌀만 삼시세끼 잘 먹어도 우리가 하루 필요량인 10g을 잘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키우는 법에는 걱정을 하지 말고 또 잠을 잘 자고 섬유질을 먹고 등 근육을 유지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걱정을 하고 싶지 않아도 막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섬유질을 먹자. 예. 섬유질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그 장내균을 잘 키워서 얘네들이 우리 몸을 조절해 줍니다. 면역세포 조절해 주고, 예. 이제 쉽게 말하면은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장내균은 우리 휴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내균은 북한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면역세포는 우리나라 군인입니다. 자, 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내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50만 이 휴전선에 있는 그 국군들이 북한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해이해질까요? 안 해이해질까요? 해이해지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쓸데없이 나와서 우리 몸에 다른 데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장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하지만은 장 밖을 벗어나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왜 폐라든가 장에 많이 있느냐? 바깥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장내균을 적당하게 잘 키워서 면역세포도 같이 대치를 시켜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걔네한테서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장내균도 쉽게 우리가 우리 요즘 고양이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우리 몸 안에 장내균을 예쁜 강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강아지가 있는데 나도 맛있는 거 먹지만은 우리 강아지도 요즘은 다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사료 맛있는 거 줘야죠, 그렇죠? 얘도 잘 자라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인데. 네. 그러니까 이 장내균도 여러분이 몸 안에 아주 사랑스러운 균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도 잘 키워서 면역세포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지 이 면역세포가 70-80%의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뭐 여러 가지 신경 물질도 생성해내고 이 균과 같이 해가지고, 근데 이 균이 섬유질을 안 먹어서 없어져 버리면은 이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밸런스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 면역력을 키우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유질만 잘 먹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요를 몰랐을 때는, 제가 개인병원 할 때는 대부분 이제 1차 병원이니까 제가 가정의학을 했으니까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뭐 호흡기 질환 아니면 소화기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뭐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근데 제 자신도 보면은 위나 장이 탈이 나면은 맥을 못 추리는 거예요. 네. 몸이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기 이정현님도 얼마 전에 이렇게 체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셨지만 이 장이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면은 온 몸이 그냥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 진통제를 먹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위나 장이 탈이 나면은 약이 먹어도 그 흡수하는 그 장 자체가 탈이 났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그렇게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 밸런스가 깨지는 게 굉장히 몸에 충격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유질을 잘 드셔서 장내균을 잘 지키셔가지고 우리 몸에
각종 영양소, 각종 면역물질, 각종 그런 정신적인 행복을 주는 호르몬 이런 것들을 잘 분비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이 고생하시는 그러한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자 그래서 보면은 건강은 우리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결정된다고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벌써 말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비롯된다.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부터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단순한 거 여러분들이 먹는 습관만 고쳐도 병의 70~80%는 우리가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과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면역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잘 키워가지고 면역을 더 키우고 그래서 암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여러분들께 빨리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면역 키우는 법에 걱정, 잠 뭐 이렇게 다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스트레스,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면역에 관계되는 그러한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 마음에서 난다는 얘기죠.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서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으셔서 건강을 하속히 되찾는 일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몸 안에 장래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먹지 말고 우리의 균형을 생각해서 우리 몸 안에 흡수되는 것, 또 우리 장래균도 백조화되는 그 장래균이 우리 몸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섬유질도 잘 지켜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녁 눈이 많이 오고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밤 잠잘 때 또한 깊은 잠, 편안한 잠을 이루어서 우리 면역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